잠 못 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은 급하고 할 일은 많고 하지만 또 우리가 한 땀 한 땀 해 나가다 보면 우리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월드위너스의 가락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은 짧지만 간략하게 좀 페이지 수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좀 카메라로 빨리빨리 찍으시고 제가 이야기들은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베트남 오픈을 했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제일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가? 저는 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이 있어야만 우리의 가슴들이 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 생겨날 때는 모멘텀이 일어나요. 하지만 철학이 없는 회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우리 그 커뮤니티 문화가 없는 회사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 이런 철학은 어디서 나오는가? 분명한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자, 그리고 징기스칸은 가진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줄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징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고요. 그거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냐면 징기스칸이 부족들에게 그 자기의 꿈을 공유하고 그랬던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회사들은요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부의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가진 것 없는 우리들끼리 연대를 해서 정말 역사상 없던 세계적인 부의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걸 한번 이뤄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은 뭐냐?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상입니다. 미래상. 어떤 내가 될 것인가?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 진정으로 열망하는 미래의 모습이고 우리의 꿈이 실린 목표라는 겁니다. 자, 글로벌 시크릿.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상,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베트남 오픈과 함께. 우리의 비전은 아마도 세계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연결하고 무한 공유하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태계를 우리의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동남아시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아세안 10개국만 하더라도 인구가 6억 5천만 명, 인도네시아가 2억이 넘고요. 필리핀 1억이 넘습니다. 베트남 약 1억이고요. 태국도 6,500만 명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베트남 다음으로 한국 교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 전체적으로 젊은 평균 연령, 소비력 있는 중산층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굉장히 글로벌하다는 거죠. 이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해서 디지털 앤드 소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미디어 등에서 굉장히 이미 적응이 되어 있고요. 글로벌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세안 10개국만 보더라도 인구가 6억 5천만 명이고요. GDP 규모는 한국의 약 2배입니다. 자, 동남아시아의 소비시장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공히 예견을 하기를 2030년이 되었을 때 이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중산층 비중이 굉장히 커지면서 소비층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베트남이 열리는 것들이 비단 베트남만이 열리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10년의 먹거리, 10년의 꿈을 꾸고 10년을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드디어 그 문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 네트워크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 신남방 정책, 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연결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세안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수준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핵심인데 얼마 전에 RCEP이라고 해서 이 아세안 10개 국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연결되는 이런 포괄자 동반자 협정을 지금 최종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베트남 볼게요. 2019년도 도시 모멘텀 지수가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베트남 하노이가 3위고요. 그 다음 베트남 호치민이 지금 8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들 보니까 중국이 2개 나라, 나머지는 또 인도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곳들이 이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하노이고요. 하노이는 지난 3년간 평균 7.3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시철도도 먼저 한 개 노선이 지금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젊은 나라이기도 한데 출산율이 높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출산율 자체가 거의 2명 가까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는 한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고 중산층 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층들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살에서 49세까지의 인구가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요. 또 15세 34세가 3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층들이 결국에 10년이 지나고 또 그 10년의 과정들 속에서 핵심적인 소비 계층으로 부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2018년도에 7.08%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여러분들이 1인당 국민소득만을 비교를 하시는데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봤을 때는 자 한국과 보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한 PPP 기준,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과 여기에 격차 자체가 이보다 많이 줄죠. 여기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노동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베트남의 중산층의 증가가요.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진행되는 앞으로의 10년 동안에 2배 이상의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소비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30년 10년 사이에 3배 정도의 성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들은 소득 수준은 낮으나 베트남 인구 1억 중에서 53%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인터넷 사용 인구 중에 90% 이상이 모바일 네트워크, SNS나 소셜미디어 등을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아주 생활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들 IT 쪽으로는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관련돼 가지고는 따라잡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향신문에 이 시크릿 다이렉트와 관련되어서 베트남 라이센스 획득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 내용들을 보면 요약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경향신문과 그 다음에 베트남 라이센스와 그리고 우리 스파 이런 것들 링크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인들한테 보내시면 굉장히 빨리빨리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단계 판매 활동에 관해 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우리가 다단계 영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항다급이라는 게 다급이 다단계야. 다급 한자 마늘 따자에 급수가 많다. 그래서 반항이라는 게 판매라는 거고 이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이트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듯이 베트남에는 산업통상부 산하의 소비자 경쟁보호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 들어가 보면 회사 정보들도 쫙 나오죠. 그런 것처럼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리스트들도 검색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에다가 시크릿을 치면 이 시크릿과 관련된 정보가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긴급하게 공지가 떠서 제가 베트남에 있었기 때문에 갔다 왔어요.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이번 주에 월요일날 진행된 제1회 시크릿 다이렉트 강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호치민에서. 그래서 여기를 주관하는 회사는 VCA라고 베트남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가 이렇게 와서 4명의 강사가 강의를 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쉬는 시간 10분씩만 주고 강의가 진행돼요. 죽는 줄 알았어요. 꽤 많은 분들이 오셨고 거의 한 80명 넘는 분들이 갑자기 공지되었음에도 오셨고 저는 이제 우리 월드위너스 대표해서 낮장에서 5분, 낮장에서 2분, 하노이에서 5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참가를 하고 저도 시험 쳤습니다. 저도 베트남입니다. 클릭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을 쳐야만 이제 VC에서 진행되는 진짜 공식 강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굉장히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교민들은 좀 힘들 것 같고 또 이제 그동안 공부들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또 강사들이 배출될 것이고 그 강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 다단계 우리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또 교육을 받아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베트남 네트워크 마케팅 법규는 간단하게 2004년도부터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1차적으로 개정이 되었고 작년 2018년도에 베트남도 엄청나게 불법 다단계, 유사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들이 성행했고 코인 다단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혔었어요. 그래서 법률을 강화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제정을 했고 그 법에 의해서 기존 업체들도 다시 허가를 갱신하게끔 했고 기존 업체들 중에서 23개 업체가 통과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때문이냐? 회사를 이 영역 자체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에 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좀 좋은 환경 속에서 불법들과 차별화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구체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이런 디지털 상품, 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약품이라든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못하게끔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베트남은요. 그래서 베트남 국민이라면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을 가능하고 외국인도 유효한 노동허가증 또는 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후원수당 지급률은 40%이고요. 우리나라보다 5% 높죠. 그래서 직접 판매의 시장의 매출 자체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베트남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에 업체들도 라이센스를 갱신을 해서 좀 물갈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규 업체가 또 3개 업체가 됐습니다. 한 개 업체는 기존에 있던 2002년도에 들어가 있던 오리플레임이라는 업체가 당초에는 텅수원이라는 베트남 이름으로 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문으로 오리플레임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를 더 신청했는데 또 됐어요. 그래서 주소지는 같고 진짜 신규는 우리하고 알고 있는 지모사 2군데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이 2020년부터 모두가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이 업계에서는 모멘텀이 굉장히 형성될 것이다. 신규 업체가 또 들어오고 잘하는 시크릿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도 이제 긴장하고 더 잘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 속에서 이 업계의 시너지는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지된 바로는 그리고 제가 호치민에서 글로벌 그 직원 매니저 분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아마 16일부터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면 지금 당장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고 시크릿 다이렉트의 강사진이 구성이 되면 그 강사들에 의해서 날짜가 잡히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20문제 객관식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를 한 사람들이 70% 이상 맞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생각 까다롭죠. 근데 까다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까다롭게 사업을 한 사람들은 진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3월 정도에 호치민 센터가 3월 이전에 호치민 센터가 오픈이 되고 그 뒤에 하노이 센터까지 오픈이 될 예정이고 6월이나 7월 중에 컨벤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비가 소득이 되고 생활이 비즈니스가 되는 보상 플랜인데 저는 이거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글로벌 시크릿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회사를 믿고 아이작 회장님을 믿고 우리의 스폰서님들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글로벌 시크릿의 보상 플랜 자체는 계속 진화할 것이고 발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좀 중요해요. 어차피 신규로 생겨나는 회사들은 보상 플랜을 기존의 회사들의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만들기 때문에 뭔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저는 그런 회사들 보상 플랜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또 합니다. 좋아 보여요. 왠지 좋아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35% 제품 가격이 비싸든 제품 가격이 싸든 매출의 35% 이상을 파트너들한테 후원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35% 한도 내에서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공개를 들어가 보시면 모든 회사들에 대해서 2018년도까지 후원수당이 지급이 된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레이드별로예요. 1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등등등 해서
맨 밑에 후원수당 지급업선부터 50만 원까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35%를 가지고 여기에 어디에 중점을 해서 배분이 되는가가 어찌 보면 보상 플랜의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전부터 이거를 아메이부터 누스킨, 허블라이프, 솔렉, 아미코젠 등등등 해가지고 한 10개 업체 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결론은 시크릿 개안타.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어우, 숨차다. 그래서 조금 오버해도 봐주세요. 네. 자, 먼저 공식적으로 등록된 회원수, 이거 2017년도입니다. 약 7만 명이 조금 안 되죠. 그 중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들이 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를 봐야 돼요. 먼저 수당이 먼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한 27.33%가 수당을 받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1박 2일 세미나면 18,000명 옵니까? 아니요. 우리 시크릿 그룹 다 합해서 4,000명 정도 될까요? 네. 그죠? 근데 그 4,000명 중에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박 2일 12번 오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또 그 중에서도 원데이 세미나 오시고 메인데이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한 달에 28일 뭐 아니고 한 달에 7일 꼬박꼬박 오시는 분들이 이 18,000명 중에 몇 분이나 되실까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고, 진짜 회사 다니는 것처럼 내가 자영업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몇 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1,000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18,000명 중에서 비율을 보니까요, 시크릿이 2017년도에 50만 원 이하가 63%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63%, 50만 원 이하, 적게 버는 사람들이 63%, 돈 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5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36.72%입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3.47%예요.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약 1%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비율로? 18,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1,000명이 안 된다, 한 900명 된다면 20분의 1로 했을 때는 이 비율 자체가 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2017년도 우리 35% 안에 있을 때예요. 자, 2018년도 우리 수당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나 잘 보세요. 63%, 36.7%, 3.47%. 작년을 봤을 때 63%, 36%, 4%.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율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회사가 요즘 많이 궁금하고 뭔가 보상 플랜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모사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50만 원 이하 버는 사람들이 거의 88%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처음에 사업을 해서는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버는 것처럼 적극적인 소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1년에 50만 원 벌려고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88%가 이 부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보니까 12%나 되더라.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시크릿은 거의 4%가 되는데 1%밖에 되지 않더라. 결국에 35%는 동일합니다. 35%는 동일한데 시크릿이 후원수당을 배분하는 거는 제가 여러 회사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속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비즈니스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으리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배분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더 심한 회사가 있어요. AT사요. AT사는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후원수당 지급받는 사람들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1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90%가 넘는 사람들이. 자, 거기에다가 수당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50만 원 미만이 87%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 보상 플랜이 좋다, 다른 회사 보상 플랜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 플랜은 어차피 회사의 철학과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을 평생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보상 플랜이 정말 합리적이다. 현재까지는. 물론
동남아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 변화도 필요하고 진화도 필요하나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을 때의 보상 플랜만 봤을 때 후원수당 100원만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공정거래위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 똑같은 자료들 다 있고 이거는 제가 엑셀로 따로 작업을 한 건데 동일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자 시크릿 보상 플랜, 팀 커미션, 리더십 체크 매치, 선급 보너스, 직급 유지, 다이렉트 보너스가 있고요.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줄 마케팅이죠. 자 그래서 시크릿이 한국에서는 지금 와우팩이라는 게 912와 1000BB를 지금 획득을 하는 건데 베트남은 뭐 아직까지는 조금 수정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까지는 모르겠고요. 대실적과 소실적을 2대1로 정산합니다. 사장님들 또 이것도 지모사 1대1로 정산한다고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1대1이든 2대1이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크릿은 2대1로 정산을 하고 450 단위로 매칭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450 단위로 매칭이 된 그의 15%를 곱해서 1350 CV가 되면 곱하기 1달러를 계산을 하더라. 한국에서는 1002.75를 1달러로 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은 점수는 없어지지 않고 무한 누적 2월이 되며 어떤 커미션의 아까 전에 그 배분율을 보셨겠지만 위쪽으로 너무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팀 커미션에 급점을 뒀더라. 그것이 일주일에 2만 불이고요. 이것을 주급점이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우리가 브론즈 직급 이상 달성 시부터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유지주급이 브론즈 로얄일 때는 1세대의 파트너들이 벌어가시는 팀 커미션에 대하여 20%를 실버나 골드일 때는 2세대 20%까지 플래티넘 루비일 때는 3세대 20%까지 다이아몬드 이상일 때는 4세대 20%까지를 별도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너스입니다. 자 자꾸 지모사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진입비용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모사도 진입비용이 낮지만 이 그레이드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시크릿하고 똑같은 게 투스타 모든 보너스를 다 획득을 하려고 그러면 1000BB를 획득을 해야 돼요. 그게 투스타예요. 500BB 획득하면 원스타고 뭐 비즈니스 오너 있고 매니저 있고 비기너 있고 이랬는데 결국에는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가장 큰 보너스인 선급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1000BB가 획득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에이전트로 가입해서 지금까지 구매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1년 만에 획득을 할 거냐 6개월 만에 획득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한 방에 목돈으로 획득할 거냐. 근데 한 방에 일시불 하면 뭐예요? 혜택을 주죠. 원래 1년 2년 동안 하면 260, 270이 들어갈 거를 한 방에 일시불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추가 할인된 225만원 가격으로 우리는 1000BB를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최초 로얄 에이전트를 달성했을 때부터 연속된 4주 기간 동안에 4주 단위의 사이클에 의해서 유지하고 있는 직급 유지 보너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지모사는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짧고 긴 거는 돼봐야 알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직급 달성 및 유지 조건은 마찬가지로 연속된 4주에 즉 현재주와 지난 3주간의 신규 비비 올라온 거 그것들을 가지고 토탈 볼륨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조건 없는 적극적인 보너스가 다이렉트 보너스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결국에 베트남도 이거 진행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지금 소셜 셀링이라는 기법을 다른 일반적인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데서 하고 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지금 소셜 셀링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많은 회사들이 준비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셜 셀링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비대면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훨씬 더 확장되고 진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타한 조건 없이 나의 직접적인 추천에 의해서 그 구매 금액 매출에 의해 가지고 보너스가 지급되는 이 다이렉트 보너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다이렉트 추천은 후원 계보상에서 2줄 이상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다이렉트 추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후원 계보도 상의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이것이 오프라인에서도 이루어지고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지고 대면 플랫폼 또는 비대면 플랫폼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빈번하게 다이렉트 추천인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추천한 사람들이 와우팩을 내리든 그리고 그냥 유지만 하든지 간에 이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에는 BV와 CV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사선에서 올라오는 점수가 많다. 그렇게 되면 팀 커미션 좋은 영향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급 보너스나 직급 유지 보너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대 고객이 있죠.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오토십을 걸지 아니하고 랜덤으로 구매하는 우대 고객 풀을 이렇게 갖추어서 구성을 했을 때에도 이분들이 구매한 제품의 모든 금액에 대하여 나는 5%를 다이렉트 보너스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BV와 CV는 존재를 합니다. 이 BV와 CV는 바로 나의 소실적 점수로 산입이 되고 그리고 나의 업라인에게도 공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오토십 제도, 사업자의 어떤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40BB와 60BB짜리가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냐? 4회차부터 12회까지 기존에 그냥 랜덤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추가 5%에서 7%의 할인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3회차, 6회차, 9회차, 12회차는 별도의 선물, 상품들이 증정이 됩니다. 이 유지 보너스, 유지의 조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이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뭔가 쉽게 하려 그러면 유지 조건을 낮춰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베트남에 살고 있는 저는 그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이 유지 조건이라는 게 없을 때 지속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냐, 지속적인 사람들의 그 제품의 경험들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측면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그 상황에 맞춰서 민감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분 좋게 베트남 넣었습니다. 새로. 알파벳도 K라 가지고 1m 깔르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국이 지금 2012년도에 아시아 최초 전 세계 3번째 오픈을 했고, 베트남이 드디어 동남아시아 최초 전 세계 8번째로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꿈꿔야 하고요. 전 세계를 연결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생태계를 우리의 손으로 창조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고요. 이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닌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도전해야 될 나의 먹거리, 나의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자,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으니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도전하시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길에 저 혼자 먼저 안 갑니다. 제가 반드시 같이 할 거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릴 거고요. 자, 항해하고자 하는 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어오는 바람을 가득 안고 힘차게 나아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우리의 꿈, 하나의 꿈을 가장 중심에 두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해서 하나의 길에서 하나의 힘으로 다시 한번 뭉쳐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